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 인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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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에 앉아서 공부하실 수 있는 이 기회는 많은 인연들의 도움으로 여기에 오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자기 혼자서 그냥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여기에 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은 서로 전부 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상호 의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조건들, 모든 그 인연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늘 그 바탕에 깔려 있으면 자기가 하는 일도 참 잘 됩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런 인연들이 다 도와줘야 내가 잘 되거든요. 내 혼자서 막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당장 우리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잖아요.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약침을 배우러 다녔었는데 거기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워낙 그 공기가 나빠져서 그 아기 때부터 10세 이하의 아기 때부터 폐암 환자가 엄청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살아라.
그 얘기를 30년 전부터 그분이 하셨어요. 저한테. 30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 신약의 인산 선생님 같으신 분이죠. 인산 선생님도 제가 그때 한 40여 년 전에 그때 만났을 때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그 산하 제한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때 산하 제한 우리나라 정책으로 막 밀어붙일 때거든요. 절대 산하 제한 하면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다고 그 얘기를 그때 이제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그 30년 전에 그 선생님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기가 너무너무 오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공기 좋은 데 가서 살아라. 그 얘기를 10세 이하의 폐암이 많이 나올 것이다.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요새 그 미세먼지 그거 보면, 아, 정말로 그 말씀이 그렇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7월 8, 9, 10일 날 그 하계정진에는 그 새말귀를 실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하계정진 일정표를 그 저번하고 다르게 지금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선릉이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선릉에 가서 정진을 좀 하고, 또 점심밥 먹고 또 정진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5시간 정도를 선릉에 가서 텅 빈 그 허공도 보고 행선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자가 정진 12일째입니다. 결사 벌써 529일째예요. 진짜 감사 노트를 씁시다. 지금 금방 이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기가 이렇게 우리가 한 번도 숨 안 쉬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랄지 햇빛이랄지 이런 데 대한 감사를 못 느끼고 살거든. 우리가 제일 감사해야 될 것이 어쩌면 허공이죠. 이 존재 자체가 있을 수가 없지, 허공이 없으면. 그래서 감사 노트를 씁시다. 법신자리와 허공은 모습이 없어서 언제 생겼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 법신자리라 하면 다른 이름으로 허공으로 쓰이나 절대성자리, 성품, 무슨 신성, 이렇게 다 이런 마음, 이것을 이제 법신자리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언제 생겼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허공과 꼭 한 가지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이 파악이 잘 안 되고 말마디로 허공은 모습이 없으니까 시간이 끊어진 자리야, 이렇게 말마디는 알아도 실감이 오지 않는다. 실감이 오지 않는 거라. 이것이 바로 1초 직입해서 열의 땅에 들어가는 소식입니다. 나는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바로 나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한 번 뛰어서, 1초라는 게 한 번 뛴다는 말입니다. 초라는 것이 한자로 쓰면은 그건데, 한 번 뛰어넘어서 바로 열의 땅에 들어가는 이 소식인데, 여기 그게 잘 안 되죠. 인식 변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된다? 수림씨, 그렇죠. 모습이 변하는 것부터 알아야 된다. 변해서 이것이 헛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은 실체가 없는 물건이구나. 그래서 머물 수가 없구나. 그런데 만약에 거기다 머물면 뭐라고? 괴로웁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만 내가 생활 속에서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빛깔, 귀로 듣는 소리, 색성향 미촉법, 모든 생각, 감정, 또 색성향 안이 빛을 시니, 또 안식, 이식, 비식, 이런 것들이 전부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그 어느 것에도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딱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변한다 할 것이다.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딱 보면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라는 기본적인 자료가 들어와 있지요. 왜냐하면 그 조건 지어져 있으니까. 생각이 일어날 때는 조건이 지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 이것이 그르다라고 조건 지어 있는 데서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보는 동시에 그러다 하면 그 속에 쏙 들어가지. 아, 이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생각할 여가가 없어. 수림씨 이 말 이해하겠나요?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킬 때는 보통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게 돼요. 근데 내가 조건 지어진 줄을 본인이 스스로 깨닫지 못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한 생각이 일어난다? 극히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그 양양에 가서 파도를 이렇게 보고 파도 소리를 듣는데 아무 생각 없이 파도를 보라. 아무 생각 없이 파도 소리를 들으라. 그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실제로 말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이미 내가 조건 지어진 곳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조건 지어진 곳에서 뭐가 일어난다? 소리를 듣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되는 동시에 옳다 그러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그냥 이미 들어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니까 내가 조건 지어진 고 옳다 그러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에 순식간에 그냥 뭐 사이 간격도 없어. 순식간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 스스로가 못 헤어난다고. 헤어나는 방법이 뭐냐? 지금 이 생각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변하고 헛것인 걸 알면 점점 그거를 하게 되면 무엇을 보느냐? 내가 조건 지어진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이제 키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힘이 없어.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이해만 돼도 크지요. 처음에는 내가 조건 지어져 있다는 걸 못 봐. 그래서 그 조건 지어진 데서 일어난 그 다음 모습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하게 되면 점점 어느 쪽으로 온다? 내 쪽으로 오게 돼가 있어요. 바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에게로 다가와서 나의 그 봄바탕 자리로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힘이에요. 그래서 말마디로 알긴 알아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명은 허공과 꼭 한 가지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이 파악이 잘 안 되고 말마디로 알긴 알아도 실감이 오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1초 직입에서 열의 땅에 들어가는 소식입니다. 1초 직입에서 열의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질문을 했죠.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 진정씨 뭘 것 같아? 요 답은 이제 내일 또 나갑니다. 문자로. 그래서 본인이 마음으로 딱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내일 한번 해답과 맞춰보십시오.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1초 직입에서 1초 직입 열애지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오늘 26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어디입니까? 맨날 하다가 보니까 뭐 어디나 모르겠다. 어디 할 차례요? 진정심아. 26페이지 하고 있어서 도와도 봄이 예. 자, 25쪽 한번 더 볼게요. 슬기를 캐내는 데는 슬기를 캐내는 것, 그러니까 지혜를 드러내는 것,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선이거든요. 근데 지혜를 드러내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가라앉은 마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가라앉히려면 어찌해야 되나? 사량 분별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선이다. 사량 분별하지 않는 것이 선이다. 선이라는 것은 사량 분별을 하지 않아. 사량 분별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가라앉아. 가라앉으면 그냥 본래 가지고 있던 지혜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뭐 구름이 끼어 있으면 밑에서는 해가 안 보이지만 구름이 걷어지면 해는 그대로 있듯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분별이 없는 것인가?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주자와 생활 속에서 내가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내 마음 가라앉히는 거예요.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은 분별이 없는 것이거든. 이것이 내 마음 가라앉히는 거예요. 분별이 뭡니까? 이것이다, 저것이다. 또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나다, 너다. 그러면은 그거를 나다, 너다 이렇게 구별하지 말고 멍충이가 되라는 건가? 수림씨? 옳다, 그르다를 분별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옳다, 그르다를 한 밥그릇에 넣어가지고 뒤죽박죽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게 분별을 하지 않는 건가요? 질문을 잘 모르겠어요. 질문. 예, 좋아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 이런 걸 분별하지 말아라고 하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비빔밥을 만드는 거냐 이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살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해야지 되니까. 그럼요. 옳다, 그르다를 분별을 잘 하는 것이 진짜 선이에요. 근데 옳다, 그르다를 분별하는데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몸뚱이 내다. 나라는 것을 이미 경계를 지어놓고 분별을 하면 그것은 사량 분별이라고 그러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을 잘 보고 그것을 잘 판단하는 것은 분별이 없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요새같이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을 했는데 그거 우야무야 넘어가는 게 좋은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 지금 차를 몰고 가는데 이 사람이 빨간 신호등인데도 가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라는 것이 어떠한 한쪽에 이미 고정되어 있어서 옳다, 그르다고 하면 그게 사량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해는 되시죠? 이해는 되지만 잘 모르겠죠. 근데 실전에서 한번 해보면 내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지 않고 그 상황을 보면, 그 문제를 보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 문제를 보면 그 문제가 전혀 다르게 보이고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요. 한번 해봅시다. 생활 속에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경계에 머물지 않고 경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방편으로 보아도 봄이 없고 들어도 들음이 없이 들어야 된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이거든요. 보아도 봄이 없이 봐. 들어도 들음이 없이 들어. 그러면 나의 성품이 말쑥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선이에요. 말일도 어렵고 말도 잘 안 쓰는 말, 보아도 봄이 없고 들어도 들음이 없다는 거는 말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지요? 근데 이제 아주 간단한 예로 지금부터 1분간만 한다? 안수림 씨가
일시맹이 말하는 것을 안수림이가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1분 동안만 하고 들어보자. 간단한 예로 지금 일시맹이 이 얘기를 하고 안수림 씨가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둘이 되지요. 상대가 있지요. 그런데 일시맹이 말하는 것을 안수림 씨의 일시맹의 바탕하고 안수림 씨의 바탕이 똑같지요. 모습이 없으니까 똑같지요. 그러면 안수림 씨가 내가 얘기한다. 이렇게 하고 1분만 들어라.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를 조금 납득이 간다. 조금 납득이 간다. 그렇게 1분만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나의 성품이 말쑥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 선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보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말이 더 어려워지지. 그러니까 안수림이가 말을 한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안수림이가 말을 한다. 이렇게 들어. 우리는 말한다, 듣는다 하면은 그 말마디 때문에 상대적으로 항상 세우고 있어요. 그 말 자체가 그래요. 언어가. 말한다 하면은 저쪽 상대평이고 듣는다 하면 내가 듣는다거든요. 근데 말한다, 듣는다를 그냥 거꾸로 하는 거야. 안수림이가 말한다. 이렇게 해보란 말이지. 좋아요. 그래서 모든 행동을 그대로 하면서도 산하대지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 모습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이 말이죠. 모든 행동을 하면서도 모습에 산하대지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모습이라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모습이라는 것이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모습에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감정이 일어나고 모든 걸 그렇게 하면서도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꾸 연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수림씨 변한다 헛것이다고 하면은 마음이 좀 편해지지. 좀 편해져. 그러다가 나중에 자꾸 변한다 헛것이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딱 있어.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때까지는 나는 이러해야 된다는 그 어떤 그 의견을 딱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은 이 의견에 이것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막 성을 내고 다툼을 일으키고 내 마음에 막 괴로움이 와요. 짜증이 나고.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또 일어나. 변해. 그럼 또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대로 또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해. 그렇다고 비빔밥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 더 지혜로워지고 마음이 편안하게 일을 해결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8번이죠. 우리 그 선원에 사는 게 변하는 도리로 하자. 양양정진 갔을 때도 일정한 계략은 세워놨지만 변하는 도리로 하니까 양양에 가니까 또 고말이시죠. 고말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분을 또 만나고 또 가다가 보니까 죽도암입니까? 죽도암에 그 주인도 없는 객성이 와서 자기가 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가신 거 아니에요. 주인이 있었으면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지요? 그런데 해피림은 우리 휴휴거사님이 갔을 때 그 주인도 아닌 객성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다 하라고 밥도 해줄 수 있다. 6시까지 정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변하는 도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또 그래. 또 밥 먹는 것도 또 고마리 씨가 또 잘하는 데를 또 소개를 해주니까 또 거기 가서 밥을 먹어. 또 추우니까 최정환 거사님이 일회용 우비를 또 다 사서 보시를 했어. 그래가지고 또 그거 덮어 쓰고 또 우리 방파제 밤에 가서 또 했죠. 환경은 좀 열악했지만
그 또 우리 민박 하는데 또 이장님 댁이라 이장님이 또 힘이 막강하더만요. 거기가 군사 지역인데 그렇게 해서 또 그러셨지. 그러니까 변하는 도리로 자꾸 하다가 보면 이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데 딱 거기에다가 뭐 돌이나 하나 딱 징여놓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제대로 못 흘러가잖아요. 자꾸 엉뚱한 길로 자꾸만 쇳길로 가잖아.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살이도. 그래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인간관계도. 그렇게 해서 변하는 도리로. 그래서 27쪽 한번 봅시다. 그렇지만 선생님, 이것도 읽었던가? 우리 읽었나? 에? 안 읽었어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공부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공부할 수가 없어. 이 생각이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또 앉아야 공부가 된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앉을 시간을 내지 못하니 우리 같은 세간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앉지 못한다. 절대로 이렇게 한탄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하는 걸 꼭 앉는 것만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앉는 것만이 선이라는 관념, 이거 완전히 부수어야 돼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에요. 예전에 유마거사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회양선사도 그러셨고 육조대사도 다 그랬습니다. 야단났습니다. 앉기만 하면 야단납니다. 하지만 앉는 것도 좋아요. 저녁 때는 앉아야죠. 저녁 때는 일을 안 하잖아요. 밤엔 앉고 낮엔 일을 해야죠. 우리가 안전뱅이 붙여대려는 것은 아니지요. 낮에 일할 때는 어떻게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밥을 먹고 일을 하고 화도 내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똥도 누고 다 해. 또 앉을 때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바탕을 놔두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앉고 돌아다니나 서서 돌아다니는 거나 생각을 하는 거나 앉는 거나 다를 바가 있나요? 다를 바가 없어요. 무엇이 달라졌다? 모습만 달라진 거예요. 수림씨 이해하시죠? 앉아 있는 거나 서서 걸어가는 거나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모습만 달라진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앉는 것도 굴리고 서는 것도 굴리고 다 굴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진짜 내가 이것이 새말게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운전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밥을 먹을 때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밥을 먹는다. 무엇을 써서? 손을 써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손이 없거든. 그러니까 무엇을 써야 된다? 육체인 손을 써야 된다. 이해돼요? 생각이 나서 짜증이 나 지금. 제 상사가 말하네 진짜 열받게 하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짜증을 내니까 어떻게 돼요? 막 열이 오르고 막 머리가 띵 하고 그러죠. 육체에 그게 막 나타나죠. 현상이. 수림씨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새말기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앉을 때 어떻게 앉아야 됩니까? 앉을 때 말쑥한 나의 성품을
보기 위해서 내가 앉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성품을 말쑥한 청정을 말쑥하다고 했어요. 청정을 다른 말로 하면 뭐다? 텅 빈, 공한, 말쑥하다, 모습 없다, 텅 비었다, 청정하다 이것이 같은 뜻으로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텅 빈 나의 성품을 보기 위해서 내가 앉았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나가 누구예요? 나가 누굽니까? 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 몸뚱이는 성품이 없어서 자체성이 없어서 지가 뭐 하는지 몰라. 아파도 아픈 줄을 모르고 생각을 해도 생각을 하는 줄을 몰라. 근데 우리가 뇌가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뇌는 생각을 말하자면 전달하는 하나의 기관이라. 그래서 생각을 해도 육체는 몰라. 지가 생각을 하는지 몰라. 그럼 뭐예요? 말쑥한 나의 성품을 보기 위해서 내가 앉았다 하는 건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지? 수림씨는. 최정화가 참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내 그 성품을 나를 보기 위해 앉았다 이 말이에요. 뭘 통해서 육체를 앉혀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좌선할 때 누가 하느냐? 누가 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요. 우리가 양양 가서 파도를 이렇게 볼 때 파도를 아무 생각 없이 보라 그랬거든. 어머 자꾸 보면 어떻게 돼? 누구를 보는 거예요? 보는 나를 보는 거예요. 자꾸 보면. 처음에는 파도를 보겠지요.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또 비치는데 마음이 가서 그렇지만 자꾸 보면은 보는 나를 딱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다고. 자기가 자기를 보는데 무슨 생각이 있겠나요? 소리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도 자꾸 그럼 듣는 나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 지가 지를 듣는데 무슨 생각이 일어나겠냐고. 근데 이론적으로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 불가라. 그래서 10월 달에 파도를 더 보러 가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해요. 파도를 더 보러 갈 거다. 근데 어떤 분이 되게 춥지 않겠나. 뭐 추우면 마스크하고 오리털 파카 입고 나가서 앉아 있는 거지. 파도를 더 보러 가야 되겠다. 왜냐면 파도는 쉬지 않고 움직이고 그 소리가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 공부 자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공부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파도를 더 보러 가야 되겠다. 파도를. 어제 이류 거사님 어떻습니까? 휴휴 거사님. 파도를 좀 더 보러 갑시다. 파도를 더 봐서 힘을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산으로 가서 없는 소리를 들어보자 이거지. 있는 소리를 충분히 듣고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보고 그 다음에 없는 모습, 없는 소리를 들어보자 이거지. 침묵도 모습이거든요. 있다 없다에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침묵의 바탕을 보는 거죠. 없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말쑥한 나의 성품을 보기 위해서 내가 앉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텅 빈 허공을 봅니다. 텅 빈 나의 성품을 봅니다. 그래서 바탕 공식에 허공 대신 성품이나 바탕을 넣으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앉았다 하는 그놈이 지가 지를 보는 거죠. 예, 이것이 바탕을 낮추자입니다.
예불성월 신물계에 선의 새김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나는 선을 한다. 선의 새김을 세우지 말라 이 말은 나는 선을 한다 할 때 나는 누구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나는 선을 한다 할 때 나는 누구입니까? 진정심아. 그 밑에 선의 새김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나는 선을 한다.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을 한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몸뚱이 나로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몸뚱이 나로 천년만년 해도 불가라는 거예요, 불가. 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나의 성품을 바탕을 놔두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선을 한다. 선과 내가 어떻게 돼요? 딱 상대가 되지요. 그래서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을 한다. 자꾸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꾸 목에 기부사는 거라. 나는 몇 시간 선했는데, 나는 몇 년 선했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막 머리에서 뿔이 팍 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나름대로 별별 생각을 다 하면 그건 종일이 아니라 10년 앉아본들 소용이 없어. 뭘로 앉으면? 몸뚱이 내로 앉으면. 몸뚱이 내로 앉으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당장의 마음, 우리가 처음에 하는 그 나오지요.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요. 당장의 마음, 이 청정한 말쑥한 자리가 분별 때문에 말쑥한 자리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 여러분들이 분별을 딱 쉬면 당장의 마음 그대로가 내 성품이에요. 당장의 마음이 직연도 일으키는 마음이거든요. 여기서 직연은 뭡니까? 안다, 모른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옳다, 그러다 막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누구다? 바로 절대성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당장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마 이거 당장의 마음이다 이거는 백봉 선생님 그걸 것 같아요. 만들어 쓰신 단어예요. 그지요? 당장이면 지금 바로 현재 이 마음 이 말이거든요. 당장의 마음이 직연도 일으키는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딱 증득하는 것이 진짜 선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울에 써인 나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 당장의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진짜 선이다. 이것이 진짜 새말귀고 이것이 성태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절대성 자리, 법신 자리, 우리가 말하는 진짜 마음, 진여 자리, 이것을 당장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수림씨가 나를 보고 있지? 일심행을 누가 봐? 어떤 내가 봐? 그렇지. 이거는 외워야 돼. 처음에는 무조건 외워야 돼. 그지? 아니어갖고 어느 세월에 공부하겠냐고.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외워가지고 지금은 안 느낄지라도 느낄 때가 있다. 몸뚱이가 뭐라고? 변하고 올 것이지. 몸뚱이가 무정물이지.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지.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르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림씨가 지금 나를 보는데 누가 봐? 그렇지. 그렇게 외워야 된다 이 말이야. 처음에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니까. 몸뚱이에 붙어있는 눈도 변하고 헛것이잖아.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되게 아파. 뭐 육체가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아프잖아요. 아프면 육체든 우리가 그 감정이 상한다든지 그런 마음은 뭐예요? 모습이거든.
모습이야. 모습인데 아픈 줄 아는 놈은 누가 아프냐? 누가 아프다고 아느냐? 누가 아프다고 알아요? 그렇죠.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아픈 줄을 알아. 다리는, 이 몸뚱이가 있으니까 조건에 따라서 트러블이 일어나겠지만 몸뚱이는 모른단 말이야. 아픈 거를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이런 거 있지요. 다리를 어떤 사람이 거기도 나오대요. TV를 보니까 한전에서 이분이 감전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양팔이 완전히 절단이 돼 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양팔이 너무너무 아픈 거라. 이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없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진통제를 안 먹으면 안 돼. 그게 어떤 데는 막 한 2박 3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수림씨 그 말이 되나요? 팔이 없는데 팔이 아파. 그러니까 아픈 거를 아는 놈은 누가 안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하라고? 아픈 줄 아는 놈을 보라. 그것이 공부예요. 내가 슬플 때 슬퍼하는 놈을 보라. 내가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놈을 보라. 우리 이런 말 많이 듣지요? 책에도 많이 나와요.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화를 내는 건 누가 낸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화를 내잖아. 근데 우리는 화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그 분별 속에 모습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화를 내는 그 자리는 잊어버리고 생각을 못해. 근데 화를 낼 때 화가 변하고 헛것이야. 화를 내는 바탕, 그 성품을 보는 것이 선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새말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것이 뭐예요? 근본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를 낼 때 어떻게? 근본으로 돌아간다.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나는 누구인가 질문하는 놈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화두의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질문하지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지요? 나는 누구인가 질문하잖아. 수림씨 안 해봤나? 안 들어봤나? 이류가사님, 나는 누구인가 질문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그 공부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늘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을 한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본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밥을 먹는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하면 살이 빠져요. 그게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보통 밥을 먹고 이렇게 할 때 정신없이 먹거든요. 근데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먹는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속도도 느려지고 속도가 느려지니까 포만감도 빨리 와요. 그리고 일정 고게 딱 넘어가면 안 먹게 돼요. 그래서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깨어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깨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 나,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내가 한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그치? 어떻게 해야 된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생각이 나면 변한다 할 것이다. 막 이렇게 자꾸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몸뚱이가 뭐가 없다? 몸뚱이는 성품이 없어서 지가 뭐 하는지 모르는구나. 이것이 마음에 들어와야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한다라는 것이 마음에 확 다가와서 자꾸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24시간 선하는 거예요. 선하려고 쭈글 치고 앉지 않아도 돼요. 걸어가는 것이 선이고 밥 먹는 것이 선이 돼요. 그러면 당장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당장의 마음, 과거의 마음도 아니고 미래의 마음도 아니고 지금 당장의 마음, 지금 내 말을 듣는 그 마음, 내 얼굴을 보는 그 마음, 화를 내는 그 마음, 좋다 하는 그 마음, 싫다 하는 그 마음, 옳다 하는 그 마음, 그러다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는 바탕짜리, 그 말입니다. 그것이 당장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다, 너다 하는 것은 전부 눈이라는 기관, 코라는 기관, 귀라는 기관으로 생각하는 대로 다 찔리는 대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행하는 것 전부 헛거예요. 자, 생각하는 대로 다 찔리는 대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행하는 것이 뭐다? 이미 조건 지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조건 지어져 있으니까 그 조건 지어져 있는 데서 일으키는 모든 생각이 뭐다? 변하고 헛것이다. 이미 조건 지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보면은 예쁜 여자가 싹 지나가. 그러면은 눈이 일제히 굴러가죠. 남자가 여자가 할 거 없이 싹 돌아가지요. 수림씨 안 걸라. 그래. 예쁜 사람 잘난 사람 하면 눈이 일제히 돌아가. 눈이 돌아가는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야. 그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야. 왜? 이미 조건 지어져 있지요. 이렇게 생기면 참 잘났다라는 것이 조건이 딱 지어져 있어서 그런 형태가 나타나면 싹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 쥐새끼가 싹 하는데 예쁘다 하고 볼 리는 없거든. 쥐는 되게 좀 그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쥐가 나타나면 도망갈 생각을 먼저 하죠. 쥐가 훨씬 큰데 몸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만 지나가도 어떤 처녀는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러더라. 바퀴벌레가 내보다 엄청 작은데 그거 발로 칵 밟아보지 뭐 그렇게 고함 지르고 할 게 뭐가 있어. 뭐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 이 돌아가는 것은 조건 지어진 데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고. 거기서 또 고리를 끼겠죠. 아이고 참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 어쩌고 저쩌고 자기 조건에 따라서 온갖 자료를 또 끄집어내겠죠. 그래서 그걸 자기가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없어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에요. 진짜 내는 뭐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든 모습을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모든 모습을 나툴 수 있는 허공과 같은 자리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전부 헛거예요. 그걸 하긴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이거를 전부 헛거니까 안 해야지. 또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해야지. 안 해야지. 이것도 분별이지요. 안 하면 안 돼. 하긴 하는데 이건 헛거다.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눈에 안 보이는 내 마음의 당장의 마음을 그대로 쭉 놓치지 않는 것이 진짜 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진짜 선은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한다라고 억지로 막 지어서 그거 붙들려고 막 노력을 해.
그럼 뭐지? 미쳐버려. 그것도 공부의 바른 방법이 아니야.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어서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라서 이건 지가 뭐 하는지 몰라. 그걸 분명히 알아. 그런데 보고 듣고 말하고 화내고 온갖 걸 다 하거든. 그러면 그 자리가 계속 드러나는 거지요. 화를 내는 것도 그 자리가 드러나는 거지. 우리가 파도를 봤을 때 파도가 똑같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물의 그 어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으키는 모습이죠. 그 모습이 일어날 때는 그 자리가 드러나는 바로 그 당초거든. 그러니까 화를 낼 때 우리는 화를 탁 내면 화 속에 빡 들어가든지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내가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래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또 똥바가지를 엄청 뒤집어 쓰고 있네. 나는 공부를 하니까 이러면 돼, 이러면 안 돼, 이거는 해야 돼, 저거는 하면 안 돼. 너무 괴로워. 그럼 공부하는 건 내 빼리라 이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그런 또 가지는 안 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된다?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라서 성품이 없어서 뭘 하는지 몰라. 모르는데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화도 내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거든. 바로 이 자리가 성품이 드러나는 이때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지어야 된다 이 말이지. 내가 한다 이래가 스트레스 받고 막 내를 안 놓치려고 이를 악물고 깍 들고 있어. 그거 미친다 이거. 그렇게 하면 미쳐버려.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건 좋은 것대로 설법이고 나쁜 건 나쁜 것대로 설법이에요. 이렇게 하니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하니 그렇게 되는구나. 이거 설법 아니에요? 글쎄요. 그런 것도 설법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하긴 이렇게 물었어. 뭐예요? 좋은 조건을 가지면 좋은 것이 나타나고 안 좋은 조건이 있으면 안 좋은 조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법문 아니냐? 바로 설법 아니냐 이게. 이렇게 물었는데 이렇게 하니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하니 그렇게 되는구나. 이거 설법 아니요? 콩을 심으니 콩을 나고 팥을 심으니 팥이 나는구나. 이거 설법 아니냐?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설법이 됩니까? 하긴 이렇게 물었어. 내 눈에 비치는 것이 이러하니까 좋다. 내 기분도 좋아. 또 나쁜 것이나 고생하는 것이나 고생하거나 죽는 걸 보면 내 마음이 안 됐어. 그거 설법 아니에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막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 그렇지. 그게 바로 설법이라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에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거 쏙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 봐서 요거는 기고 요거는 아니고 막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바로 설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세상살이 전부가 다 설법이라는 말씀입니까? 세상살이 다 설법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느 것이 도량 아닌 것이 없고 어느 것이 공부 아닌 것이 없거든. 이제 우리 이해되지 이 말이? 저 벽오동에 있지요. 정결한 도량은 어디 있는고? 청정한 도량이 어디 있는고? 전삼삼, 이호 후삼삼이구나. 앞도 셋셋, 뒤도 셋셋. 노래 부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강 알겠죠? 내가 지금 앞도 셋셋, 뒤도 셋셋해서 다 말해버렸어. 뜻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옳지 하고 이걸 깨쳐야 돼. 이것이 설법이고 공부예요. 진짜 선이에요. 진짜 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일체처가 다 선이라는 거 알아야 되거든요. 청정한 도량이 어딘고? 이랬더니 전삼삼, 후삼삼. 앞도 셋, 뒤도 셋. 이게 뭔 말이지? 그러니까 일체처가 다 선이라는 거 알아야 된다. 우리 유마경에 말을 했죠. 유마거사가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그때 그 광음동자든가 누군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디서 오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결한 도량에서 온다. 이러니까 그 도량이 어딥니까? 나 거기 가서 공부 좀 해야 되겠는데 기도발 잘 받는 데 가서 공부 좀 해야 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일체처가 일체처 일천시가 다 도량이다. 자, 그 밑에까지만 끝을 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일체처가 다 선이라고 하시지만 어떻게 해야 선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앞에서 내 얘기를 했는데 하기는 잘 못 알아듣겠어. 우리 수림씨 잘 못 알아듣겠잖아, 사실로.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다 일체처가 선이라고 하지만 그럼 진짜 선하려면 왜 해야 됩니까? 이 말이지요. 좀 쉽게 말씀을 좀 해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쉽고 행하기 쉬운 것은 그저 뭐 하지 말아야 돼? 수림씨 말해봐. 머물지 않아야 돼.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머물지 않으려면 변하고 헛것인 거 알아야 머물지를 않지. 변하고 헛것인 거 모르는데 어떻게 안 머물러?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 줄 알아야 안 머물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이제. 그래서 내가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순간 뭐라고? 선하는 거라고. 선하는 거라고.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순간이 선하는 순간이야.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순간이 뭐예요? 깨어나는 순간이라. 구름이 꽉 끼어 있다가 구름이 걷히는 순간이야. 그런데 우리 구름은 너무 짙고 두꺼워서 조금 열려다가 그냥 닫혀버리네. 구름이 확 끼어버리네. 변한다 헛것이다 했는데 그만 또 닫혀버려. 하도 잠이 깊어서 변한다 헛것이다 할 때는 눈은 떠. 그러다 또 자버려. 눈은 떠. 또 자버려. 그럼 나는 깨고 나서는 어젠가 자기가 눈 뜬 줄 또 몰라. 그거요. 수림씨 이해되겠지? 근데 자꾸 눈을 뜨면 어째 되겠어? 결국은 깰 거 아니냐고. 자꾸 눈 떠봐. 자꾸 쉬지 않고 눈을 떠보라고. 그러면은 뜨다가 보면은 꿈에서 깨겠지. 그래서 왜 나는 안 깼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노? 그러거든. 왜 나는 깨치지 못하냐고. 왜 나는 공부 방법을 모르냐고. 뭐를 해야 되겠냐고. 자꾸만 묻는다면 어째 말을 해야 돼? 수림씨 어째 말해야 되겠노?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었어. 나 왜 깨치지 못하냐고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변한다 헛것이다를 계속 하고 지금 깨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 깨고 있는 중인데 너무 잠이 깊이 자서 눈을 뜬지를 몰라. 근데 눈을 뜨다가 보면 깬다고. 처음에는 눈을 뜨는지도 몰라. 변한다 헛것이다 해도 그게 눈이 떴는지도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누가 와서 야, 이 도둑놈아 하더라도 그 안에 머물지 않아야 돼. 아, 저놈 못 배웠구나. 가죽 주머니 행실이 그렇구나.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 가죽 주머니 행실이, 가죽 주머니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조건 지어진 그 조건이 가죽 주머니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보는 거지요. 지금 선생님은 그 조건을 보는 거지요. 지금 그 사람을 본다는 것보다 그 조건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죽 주머니 행실이 그렇구나 라고만 할 뿐이지 누가 와서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 머물지 않아야 돼. 좋다 하면 거기에 머물러서 내 심성이 동요된단 말이야. 움직인단 말이야. 움직이면 안 되거든. 움직이면 안 되거든 라고 말씀은 그랬지만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뭐다? 본래 부동이에요. 근데 거기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뭐가 일어난다? 자꾸 모습이 일어나. 물결이 쳐. 물결이 치면 사람들은 물결이 낸 줄 알고 자꾸 거기에 휩쓸린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